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스텔스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조차 입이 떡하고 벌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탐지 및 조준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역교란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는 소식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레이저 열영상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하게 되는 다양한 레이더 유도 미사일의 공격을 스텔스 체계를 응용해 회피할 수 있는 일명 역교란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기존의 군사기술의 정점에서 군림해오던 미국이나 프랑스 등 군사 강대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들이 신개념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로 기존의 RCS 중심의 저피탐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는 별개로 KF-21 전투기를 노리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체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KF-21 개발 공장에서는 최근 한국 공군에게 필요한 새로운 스텔스 시스템의 시험할 전투기 테스트 계획이 진행되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미국의 CSIS 등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서 한국이 새로운 스텔스 능력을 갖춘 KF-21 전투기를 확보하게 된다면 공군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KF-21 전투기는 단계별 개발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블록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F-21의 동체 형상은 높은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되어 제작되며, 이러한 점에서 중국제 짝퉁 전투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KF-21 전투기를 비교할 정도로 기체 형상의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대공 미사일 탑재를 반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미사일을 반매립식으로 탑재한다는 이유만으로 KF-21 전투기를 4세대나 4.5세대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완벽하지는 않아 KF-21 블록 1과 블록 2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등 최신 기종의 레이더 반사 면적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는데요. 그러나 블록 3부터는 무장창을 기체 내부로 완벽하게 매립해 미국 수준의 스텔스 기종처럼 성능을 최대치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KF-21은 추후 첨단 공대지 미사일과 스마트 항공 기반의 무인 스텔스 전투기와 멈티 개념으로 연계하여 전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은 레이저 파장을 통해 다양한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으며, 사실상 이번에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유도 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대공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추고 표적의 표면에서 되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게 되어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소재는 스텔스 메타 물질 구조를 이용해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유도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완전히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일종의 스텔스 기술인데요. 적탐지 장비의 탐지도 안 되며 육안으로 탐지했다고 하더라도 무엇 하나 검출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해 현존 탐지 장비로는 국산 스텔스 소재로 이루어진 KF-21 전투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새로운 결론이 공개되어 군사 강대국인 미국마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미사일에 이번에 개발된 특수 스텔스 소재로 덮는다면 레이더가 KF-21 전투기를 탐지하더라도 이것을 격추시킬 미사일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 소재의 물체는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또 다른 대안으로 적외선 추적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때 마이크로 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풍광을 최대한 억제해 범출기에 탐지되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스텔스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독자 개발한 특수 스텔스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정해 신개념 스텔스 소재는 국가 전략물자로 취급하게끔 모든 전략을 바꿨는데요. 통상적으로 스텔스 항전 체계는 모든 장비를 통제하는 여러 구성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 장비로는 미션 컴퓨터, 무장 컴퓨터, 통신 항법 시스템, 자동 조정 장치, 전자항공 관리, 시스템 충돌 방지 장치, 전방 상향 시험기 등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에서 개발하지 못한 고급 전투기의 핵심적인 기술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에 대해 과연 독자 개발인가라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스텔스 기술의 최강자였던 미국마저도 긴장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탄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KF-X 사업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제기되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고비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항공기술력이 전무하던 시절 무려 8조 원 이상으로 KF-16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했으며 소위 군사 전문가들이 비관론자가 되어 자국 전투기 자체를 부정했는데요. 그러나 비관론자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개발 목표가 결국 현실화되었고 개발 여부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이 이를 갈고 항공 군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좋다고는 하지만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되는 기간처럼 상위 세대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4.5세대 전투기라는 개발 목표를 구상하고 현실화하는데 우리 연구진들은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현재 KF-21 전투기는 6개의 시험 비행을 진행할 전투기 중 5번째 시제기까지 비행에 성공했고 최강이라 불리는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장착해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비로소 양산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감히 성공이라는 이름을 써도 될 만큼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KF-21 전투기에 무관심하거나 비관론이었던 사람들 대다수도 지금 KF-21 전투기가 순항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이유 또한 비슷할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발전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KF-21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갈 것이며 국가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